오늘 FOMC 발표로 시장에 다시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일시적이라는 악몽의 단어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연준은 2021년 인플레이션 상승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오판해서 22년의 인플레이션 급등 사태를 맞은 전례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의 인플레이션 하락세에서 추가 진전은 뒤로 미뤄질 수 있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자단에서 다시 일시적으로 돌아간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고 파월 의장은 이는 인플레이션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케이스라며 하지만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상황이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도 빠르게 사라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경우, 때로는 인플레이션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관세 인플레이션도 그럴 경우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관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결정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소비심리 조사에서 일부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채권 시장 기반의 좀 더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로 강조했습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도 파월 의장의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은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 요약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상승률의 올해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원 PC 물가 상승률의 2026년과 2027년 전망치는 각각 2.2%와 2.0%로 지난해 12월과 동일하게 유지한 상황입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올해 단기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재반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일시적인 발언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섰을 때 이를 코로나 팬데믹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오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2021년 인플레이션 상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금리 인상을 미루다가 2022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9%까지 폭등하는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은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상당 기간 계속해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일시적이라는 좋은 배는 사람들로 붐비는 배였다며 오늘 전 직원 선원들이 눈에 띈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2021년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자신 외에도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JP모건의 자산관리 투자 전략 책임자인 앨리스 오센버는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일시적 호가 돌아왔거나 최소한 돌아왔다는 암시였다며 시장의 반응은 투자자들이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정책들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꺼이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이날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또 이날 발표된 금리 전망표인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조치에도 올해 금리가 0.25%포인트씩 2번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점도표상에서 예상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패널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파월이 그때 금리를 올렸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통화정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컨트롤하는 연준이 22년 여름에 물가가 무려 9%까지 폭등할 때까지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잖아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코로나 공급망 문제가 다른 서양의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오랫동안 봉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전 세계 공급망 이슈가 오랫동안 계속됐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면서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대란까지도 났었습니다. 그때 전쟁 나고 유럽에는 가스값을 비롯해서 천연자원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때 22년 11월인가? 그 CPI가 11%까지인가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연준을 그때 비판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이런 누구도 알 수 있는 변수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때 금리를 올렸어야 했어 라는 비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다시 오늘 FOMC로 돌아가서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연준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요.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토머스 사이먼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는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위협하기 때문에 연준의 와일드카드가 된다면서 연준 인사들이 점도표에서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시티의 앤드류 홀레노스트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경기 약화는 연준의 금리 전망치를 낮추기에 충분할 수 있다며 올해 3차례 인하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더 집착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1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2.6%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서 금리 정책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열렸던 통화정책 포럼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정책 변화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통화정책이 잘 자리 잡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달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예고한 만큼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금값 봅니다. 국제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0.6% 오른 온스당 3,051.99달러로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종전의 최고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투자할 때 3가지 지표를 보는데 저가 매수 구간인 VIX 위험선 20선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값이 오를 때, 또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저는 주로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FOMC 결과가 괜찮았지만 금값이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보면 트럼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공투자 파이팅!